푸른 눈의 미국인 존은 유구한 역사의 향기를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역사 애호가였다. 그의 지적 호기심은 특히 20세기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쏠려 있었고, 이번 그의 목적지는 역동적인 현대성과 깊은 역사의 상흔을 동시에 품고 있는 도시, 대한민국 서울이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한국의 역사는 그가 서구의 낡은 서적과 일본 우익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온라인 포럼에서 주워들은 심각하게 왜곡된 서사였다. 그는 일본 제국이 미개했던 조선을 문명화시켰고 철도를 놓고 근대적 시스템을 이식했으며 부패한 왕조를 끝내주었기에 한국인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궤변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한국의 박물관이나 역사기념관은 객관적 사실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작된 피해, 의식과 근거 없는 반일 감정을 주입하는 프로파간다 공장에 불과했다. 이번엔 서대문형무소라. 그들이 만들어낸 민족의 성지가 얼마나 과장되고 편향되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겠어. 존은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택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부시게 솟아오른 마철로와 첨단 기술이 넘실대는 도시의 풍경은 그가 가진 일본 덕분에 발전한 나라라는 편견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듯했다. 그는 가벼운 냉소와 지적 우월감에 젖어 독립문 옆에 붉은 벽돌로 육중하게 서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서관 앞에 내렸다. 입구에 서자마자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서늘하고 음울한 기운이 덮쳐왔다. 하늘을 향해 뻗은 높은 감시탑과 견고한 붉은 벽돌 담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비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존은 애써 입가에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잘 짜인 연출일 것이라 치부하며 그는 굳게 닫힌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전시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단정한 교복 차림의 또렷한 눈빛을 한 여고생이 들어왔다. 가슴에는 청소년 역사 해설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한 무리의 관람객들에게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존은 속으로 비웃었다. 저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세뇌시켜서 감성파리에 동원하는군. 마치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설명이 끝난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존은 약간의 거만함이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해 꽤 많이 아는 편이라서요. 그저 한국의 공식적인 관점이 궁금해서 와봤을 뿐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너희가 하는 말은 어차피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일 뿐이라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민주는 그의 무례함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시군요.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곳 서대문형무소는 관점보다는 사실 이 먼저 말을 거는 곳이랍니다. 저를 잠시 따라오시면 이 벽돌과 쇠창살이 간직한 진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당돌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태도에 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섰다. 어차피 이 선전 이 끝이 어디인지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민주는 그를 이끌고 중앙사를 지나 수감자들이 머물렀던 옥사로 향했다. 좁고 어두운 감방, 한 뼘 남짓한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민주는 분노나 슬픔을 앞세우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곳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그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과장된 수사나 감정적인 호소는 없었다. 오직 기록에 근거한 사실들 뿐이었다. 존은 팔짱을 낀 채 시니컬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민주는 일본 전체를 악마로 매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의사, 교사, 농부, 그리고 민준 자신과 같은 어린 학생들까지. 그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차가운 감옥으로 와야만 했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존의 이성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제 이곳의 가장 깊은 어둠을 마주하실 시간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그녀는 존을 이끌고 11옥사와 12옥사 사이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지하 고문실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공기의 질감부터 달라졌다.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듯한 피와 절망의 냄새가 그의 폐부를 찔렀다. 존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벽관이라 불리는 고문 도구였다.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였다. 민주는 차분히 설명했다. 이곳에 사람을 가두면 며칠이고 잠을 잘 수도 앉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온몸의 피가 아래로 쏠려 다리가 퉁퉁 붓고 결국 정신까지 파괴되고 말죠. 조는 상자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을 들여다보았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가 책에서 읽었던 근대화, 문명화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다. 다음 방은 더욱 끔찍했다. 천장에는 도르래가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커다란 물통이 놓여 있었다. 물고문실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독립운동가를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젖은 천을 덮고 물을 부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물이 폐로 들어가 익사 직전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하는 잔혹한 고문이었죠. 존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길이 2m, 폭과 높이가 1m 남짓한 작은 나무 상자. 상자 한쪽 사방에는 날카롭게 깎인 대못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상자 고문 도구였다. 이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끔찍한 상처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존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이론과 지식,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가 아니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악의의 가장 원초적이고 참혹한 민낯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본 민주는 그를 이끌고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이곳에는 17살의 소녀가 수강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입니다. 민주는 유관순이 겪었던 고문의 참상을 묘사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일제의 재판권을 부정하며 조국의 독립을 외쳤고 그 대가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해야 했다. 그녀는 이 지하 고문실에서 온갖 만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결국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 차가운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올랐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에게 물었다. 그의 질문은 원작의 그가 히로시마에서 던졌던 질문과 닮아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전혀 달랐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일본을 뼛속까지 증오하겠군요. 당연히 그래야만 하겠죠. 나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 한 톨의 오만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공감의 고통만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대답을 내놓았다. 증오는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독일이 수십 년간 그래왔듯 진심 어린 사죄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강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피눈물을, 선조들의 위대한 헌신을, 그들이 지우려 했던 우리의 정신을 이 땅에 다시 세우는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일제가 파괴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군부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번영이야말로 그 어떤 복수보다도 위대한 우리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민준의 말은 존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것은 단순한 평화나 용서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서 더 위대한 것을 창조해낸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민족주의가 실은 이토록 숭고한 저항과 창조의 정신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존은 전율했다. 민주는 그를 데리고 여성 옥사 여옥사 8호실로 향했다. 그곳 벽면에는 앳된 얼굴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 그러나 그 안에서도 형용하게 빛나는 불굴의 눈빛. 18살 소녀 유관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사진 속 소녀의 나이와 그 소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깊이가 교차하는 순간 존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그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 앞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오, 맙소사, 맙소사.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눈물은 자신이 믿어왔던 거짓된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이었고 진실을 외면했던 오만함에 대한 참이었으며
한 어린 소녀의 위대한 헌신 앞에 바치는 뒤늦은 경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일본의 교활한 선전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가려왔는지 그 참혹한 진실 앞에서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붉은 벽돌 감옥의 차가운 바닥 위로 한 미국인 역사학도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존이 간신히 몸을 일으켰을 때 민주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진실이 한 사람의 영혼을 통과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줄 뿐이었다. 존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어서.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은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과는 저희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 앞에 하셔야죠. 그리고 진정한 사죄는 오늘 알게 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그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같았지만 이제 존의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다. 저 빌딩 숲과 활기찬 거리의 이면에 서대문형무소의 피눈물과 희생이 단단한 주춧돌처럼 박혀 있음을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민주는 덧붙였다. 독일은 총리가 무릎을 꿇고 과거사에 대해 반복해서 사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계의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며 심지어 식민 지배를 미화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증오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 말은 존에게 깊은 사명감을 심어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재 진행형인 역사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존은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시간을 복귀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제 새로운 지식과 뜨거운 분노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었다. 미국에 돌아온 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이 몸담았던 역사 포럼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내가 한국에서 마주한 참혹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은 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는 고문 도구들의 사진을 첨부했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자세히 서술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연히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던 이들은 그를 한국의 프로파간다에 세뇌당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존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반박했다. 그의 진솔한 고백과 변화는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역 대학과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강연을 시작했다. 서대문형무소의 침묵과 외침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그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말했다. 이 소녀의 눈을 보십시오. 이 눈빛이 바로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역사는 언제든 비극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입니다. 그의 활동은 작은 파장을 일으켰고 점차 더 많은 사람이 동아시아 근대사에 대한 일본 중심의 시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존은 자신이 거대한 진실의 바다에 던진 작은 조약돌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수많은 조약돌이 모이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도 존은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서대문형무소의 붉은 벽돌이 그에게 가르쳐준 진실을 세상에 전한다. 그것은 증오를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다. 한 민족의 위대한 헌신을 기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차가운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이 이제 푸른 눈의 한 남자를 통해 세계의 양심을